안녕하세요. 부포럼 315회 리즌 현대카드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김성철 저자님 모시고 오프 모임 그리고 생방송 토크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박수 치십시오 편하게. 네. 항상 이렇게 박수를 쳐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일단 시작하기 전에 저희 MC진부터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동명의 책을 제 PD명으로 가져왔는데요. 책만 보는 바보, 바보라고 부르시는 거 허용하겠습니다. 네. 예, 책바보 김 PD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혼을 치유하는 웃음사진가 래핑카메라 이준호입니다. 박력 있으시네요. 네. 열정과 감성으로 실사하는 퍼실리테이터 박민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저자님 소개해드리기 전에 제가 이제 섭외해서 이제 확정을 지었는데 MC 군단 네, 무섭습니다만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비주얼 MC 군단 네. 공 날라와요. 보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아시죠? 공은 공감한다, 맞다. 네, 그런 표시인 거 아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자, 오늘의 주인공 모셔보겠습니다. 브랜드 전문가 김성철 저자님이고요. 제가 좀 좋은 글귀여서 멋있게 한번 따와봤는데요. 좋은 브랜드는 약속하지 않는다, 단지 기대하게 만든다 라는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광고인이시고 브랜드 전문가시고 광고회사에서 AE로 20여 년간 나이가 좀 계산되시죠? 네. 네, 유명한 유수한 코렛 제1기의 TBWA 코리아 광고 본부장 역임하셨고요. 예, 여기 대표도 역임하셨고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경쟁 프레젠테이션을 100회 진행하셔서 50% 이상의 승률을 올리셨다고. 네. 자세한 말씀 다시 들어보고요. 현대카드 오늘의 이제 마케팅, 브랜드 마케팅하고 주제와 관련 있는 현대카드에서 2003년에서 2009년간 브랜드 마케팅 담당하셨고요. 이제 아래와 같은 기획물들이 있습니다. 한번 박수와 함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사진보다 실물이 어떠신가요? 네. 실물이 더 낫지 않으세요?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김성철입니다. 이번에 책 리즌 현대카드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책을 썼고요. 광고 일을 한 18년 6개월 정도 했고요. 그러니까 나이는 계산해 보시면 거의 이제 50에 가까운 나이가 되고 있기 때문에 동안이십니다. 이제서야 반응이. 이렇게 얘기를 해야 좋은 소리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3년 뒤면 50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이 먹을 만큼 먹었는데 오늘 좋은 자리 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되게 낯설어요. 왜냐하면 경쟁 PT 현장은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게임이라서 내가 여기서 뭔가 따내야 되고 상대방 설득하려고 하는 의지가 분명한데 이런 곳은 되게 아주 불특정 다수가 오시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사실 되게 당황스러운 면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보고 싶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자님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광고 대행사를 논하면은 보통 아트 디렉터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카피라이터들은 이게 일반인들 많이 예를 들어봤는데 A라는 역할은 지금은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흔히 A라고 광고회사에서 말하면 이제 광고회사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이게 CD 얘기 많이 듣죠. 근데 A는 전체 광고주와의 관계에 있어서 제일 앞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광고주 전체 담당을 총괄하는 사람이고요. 회사로 돌아와서 모든 제작팀, 스텝 부서와의 회의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전략을 수립하고 프레젠테이션을 해내고 하는 미디어에 집행하는 것까지 나중에 제작비나 매체비 정산까지 모든 것을 다 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제 원래 영어의 뜻은 어카운트 익세큐티브의 이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광고회사가 처음 시작했을 때 광고주의 예산을 관리해 주던 사람이 A였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A란 단어로 시작을 했지만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만 해석이 되기에는 이제 다른 세상이 되었죠. 예산을 관리해 주는 걸 떠나서 사실은 광고회사에서 모든 걸 책임지는, 그러니까
제가 A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공연을 할지를 다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사라지죠. 금방 사라지고요. CD들은 이름도 남고 하지만 A들은 사실 그렇게 이름이 바깥에 많이 알려지지는 않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A입니다. 네네. 근데 금방 사라진다 하셨는데 지금 이름이 좀 유명하시죠? 아니요, 아닌 것 같으세요. 근데 질문이 사실 좀 식상하실 수도 있는데 50% 승률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참 어떻게 보면 핵심 질문일 수도 있는데 승률을 하실 수 있는 강점이나 비법이 있으신가요? 근데 뭐 전사님만. 이 경쟁 PT는 실제로 여기 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말로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광고회사의 경쟁 PT는 그러니까 광고주를 수주해오기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이고 가장 어려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는 그룹사 내의 광고회사들을 가지고 있어서 요즘은 뭐 이제 내부자 거래나 공정거래 이슈 때문에 여러 가지 규제가 많이 심해지기는 그러니까 규제를 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독립광고회사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뭐 광고주 영입하는 게 그런 기회가 적기 때문에 경쟁 PT를 하는 것은 사실 매출을 일으켜야 되는 첫 번째 수단인 거고요. 그리고 저는 후배들한테 늘 얘기하지만 적어도 프리젠터로 나가는 사람은 그 현장에서 목숨 걸고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적게는 30억이지만 많게는 뭐 한 400억, 500억 놓고 하는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힘든 일인데 이 일 왜 하냐 그러면 그러니까 사실 힘들다고 하시는데 피부도 탱탱하시고 동안이셔. 이상한데요? 네. 어떻게? 피부는 물을 많이 먹으면 되고요. 물 많이 드시면 되고 좋은 영양크림 많이 바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의학의 힘은 비르지 않더라도 그런 거 하시면 되고 PT 많이 했죠. 근데 또 하냐고 물어보면 이게 예전에도 한번 어느 인터뷰에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경쟁 PT 한 날 만약에 오늘 제가 경쟁 PT를 했다라 그러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날도 그러니까 기존의 업무들이 있지만 아무것도 하기 싫은 게 솔직한 심정인데 다음날 아침에 뭐 사장이 또 불러다가 뭐 한 달 뒤에 또 뭐 있는데 할래 그러면 네라고 대답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왜 그렇죠? 마약 중독 같은 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약 더 이상 이 마약의 맛이 없어지기 시작하면 아마 이 일을 그만둘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호기심도 많고 도전해보고 싶은 것도 많이 있고 그리고 뭐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많이 이기게 된 거는 교과서적인 답일 수도 있지만 그건 사실인 게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되게 좋았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은 혼자 결정하는 마지막 순간에는 프로젝트의 책임자가 결정해야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결정의 과정까지 가는 데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근데 좋은 파트너들을 되게 많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운이 좋았던 거고 또 개인적으로 경쟁 PT 할 때 광고주들한테 늘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광고회사에서 PT하러 갔을 때 고민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들이 전략을 제안하고 제작물을 제안했을 때 그 순간에 기다 아니다라고 판단하게 하는 PT를 하지 않아요. 떨어지더라도 제가 PT를 떨어지더라도 쟤네들의 정체는 뭐지? 라는 적어도 질문이 나오게끔 하고 떨어지기를 바래요. 그래야 다음번에 다시 인바이트가 되는 거지. 뭐 여기가 올림픽처럼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따와야 돼요. 이게 네. 50억, 100억짜리를 20, 30명의 직원이 한 달 동안 밤새면서 일한 거를 대표로 가서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그거는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근데 고민하게 만드는 게 저는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면 비법이 목숨 걸고 고민하게 만든다인가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다 하시는 정리가 분들이 목숨 되시는 걸고 것 하시겠지만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게 이게 영업인 거죠. 네. 광고회사의 영업은 그러니까 수단적으로는 경쟁 PT를 통하는 거고 그렇게 하지 않는 영업이 뭐냐면 좋은 광고물, 좋은 제작물 만들어서 광고주들이 보고 찾아오게끔 하는 게 저희 영업인 거죠. 저희가 광고주들이랑 술 먹고 골프 치고 한다고 해서 영업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 그걸로는 뭐 제가 보기에는 그 책 제목이 리진 현대카드에 분명한 이유가 있다. 전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이 제목을 정하시는 데도 기획 의도가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어떤 그러니까 건지? 저는 모든 일에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광고주를 출입하다 보니까 많은 광고주를 만났죠. 뭐 IMF도 겪으면서 이제 부도가 나고 사라진 많은 기업들도 있었고 하는데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 망하는 데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흥하는 데 이유가 있고. 그러니까
창업주나 뭐 기업의 오너가 우리는 뭐 불공정한 대접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출입을 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다 망하는데 이유가 있고 흥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책 제목도 보다 좀 한 브랜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고찰을 하는데 현상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하지만 얘네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이런 행동을 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어서 리즌이라는 제목을 썼죠. 네. 그럼 이제 한번 들어가기 전에 현대카드의 현재가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싶어요. 여기 현장에 오셨는데 한번 궁금합니다. 현대카드 쓰시는 분, 사용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메인 카드. 네. 네. 생각보다. 네, 많지 내려주십시오. MC진 확인하겠습니다. 네, 저는 체크카드만 씁니다. 네? 네? 체크카드만 체크카드. 씁니다. 네. 전 BC의 애용자입니다. BC의 용자. 네. 어떻게? 저도 BC의 용자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궁금해요. 현대카드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데 현대카드 매출 1위인가요? 그러면 이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카드는 네. 지금 이제 신용카드에서 매출 순위를 따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용 판매 금액만 가지고 집계하는 방법이 있고 네네. 이제 금융 상품들 그러니까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를 포함해서 집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현대카드는 네. 지금 한 3위 정도 할 겁니다. 아, 그러니까 3위 정도. 신용 판매 금액으로만 하는 것도 통계를 여러 가지로 내는데 네. 그러니까 평균 시장 점유율 네. 15% 정도 보시면 돼요. 뭐 그러니까 네. 1위와는 여전히 한 6, 7% 이상의 격차가 있고요. 네. 네. 근데 제가 이 현대카드에 대해서 좀 이거 하게 되면서 굉장히 궁금한 게 많이 생겼는데 현대카드를 뭐 가입을 하게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보니까. 네. 먼저 북포럼에 이 현대카드 이 부분에 대해서 MC단 모집 저희가 MC단을 모집해서 받아서 이제 같이 진행을 하는데 반응을 한번 봤는데요. 굉장히 제가 재미있는 사안이 발견돼서 제가 이제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이런 거 몇 개를 발견했어요. 이제 보이시나요? 보통은 책에 대해서 네, 본인이 당사자가 네, 앞에서 얼굴이 네, 다르시네. 여기 감사합니다. 네. 찬조 출연해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왜 그러냐면 책에 대해서 언급을 했을 때는 보통 책에 대한 관심을 많이 보이거든요. 마케팅에 관련된 책이니까 이제 마케팅에 대한 관심을 보인다든지 그런 경우가 되는데 굉장히 드물게 역대 그 북포럼에 책에 대해서 올렸을 때 드물게 나는 현대카드 퍼플을 쓸 거예요. 그러면서 레드까지는 읽어낼 수 있더라고요. 이런 멘트가 올라서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낼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벌써 현대카드에 대한 인식이 이 정도로 매출 1위는 아닌데 책을 언급했는데 벌써 현대카드에 대한 이런 인식, 갖고 싶다는 욕망 이런 게 있구나. 더욱더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카드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 reason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새로운 기준에 대해서 6가지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시장과 소비자의 관습에 도전하라, 일관성에 대한 이야기, 자신의 생태계를 만들어라, 자신만의 화법, 파트너를 보면 브랜드의 지위를 알 수 있다. 존재감을 갖기 위해선 시장의 기준이 되어라. 다 명언이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상 다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좀 더 쉬운 접근으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대카드 하면 이제 N포인트가 나왔어요. 이거 달력 보이시나요, 여러분? 저는 현대카드가 없어서 이걸 보는 순간 당장 가입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일별로 50% 뭐 빕스도 있고요. 뭐 자주 가는 이렇게 있더라고요. 혜택이 이게 다 N포인트로 사용 혜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현대카드 없으신 분들 한번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이 부분 홈페이지에서 제가 포인트 혜택 관련된 걸 이제 가져와 봤어요. 인상 깊었던 내용이요. 사용입니다. 마일리지, 항공 마일리지도 사용을 하고요. 자동차 구매도 있고요. 온라인 쇼핑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이게 도대체 N포인트 정체가 뭡니까? 근데 이게 제가 뭐 현대카드 세일즈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크지는 않고요. 사실은 뭐 네. 현대카드에 대한 애정은 누구보다도 많기 때문에 책을 썼지만 뭐 이런 자리에서 현대카드의 뭐 기능적인 혜택을 구구절절히 설명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포인트 신용카드에서 포인트라는 게 그다지 별로 의미가 있던 게 아니었었어요. 10년 전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신용카드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예전에 적립률이라는 게 이제 뭐 0. 사용 금액의 0.1% 10년 전에는 현대카드가 10년 전에 2003년도부터 사용 금액의 2% 정도 적립 평균을 해주고 그리고 포인트로 할 수 있는 거를 되게 많이 해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뭐 제목 첫 번째 챕터인 그러니까 시장과 소비자의 관습에 도전하라는 얘기가 뭐냐면 포인트가 별거 없다라는 게 일반적인 소비자의 생각이에요, 예전에. 지금은 뭐 워낙 포인트에 대해서 인벌브가 더 높아져가지고 여러분도 다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그러니까 포인트를 의미 있게 만들었다라는 게 현대카드가 되게 이제 성공하게 된 첫 번째 요인이었죠. 사실 M 포인트 가지고 현대카드 M이라는 카드 한 장을 가지고 단기 필마로 한 2, 3년 동안 싸웠던 거고, 이제 그게 나중에 이제 밑바탕이 확실하게 만들어진 거죠. 시장 점유율 1.7%면 당시 꼴찌였거든요. 2003년도에. 책에도 썼지만 저 현대카드 광고 따러 갈 때 되게 싫었었어요. 뭔 꼴찌 브랜드를 맡으라고 하러 그렇죠. 가냐. 네. 별로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네. 건물 갔을 때도 되게 답답했었고.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 국회 앞에 있는 여의도에 현대카드 사업 가보시면 네. 사실 우리나라 기업 같지는 않아요. 만들어져 있거나. 그렇죠. 네. 이게 예전에 10년 전에 뭐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허접하게 말할 때도 없었고, 그러니까 별로 기분도 안 좋았었어요. 근데 이제 뭐 되게 의미 있는 활동을 하기 시작한 거죠, 포인트에 대해서. 광고 얘기를 잠깐 해보면요. 현대카드 M 처음에 광고가 M도 없으면서 쯧쯧쯧이라고 해서 굉장히 건방진 광고가 나왔었거든요. 지금 나오고 있죠. 네. 네. 이 광고에 대해서 되게 그 광고주께서 선뜻 이렇게 수용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떠셨는지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사실 금융회사에서 이런 말 하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소비자들한테. 그러니까 야, 너 바보 아니야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소비자들한테. 왜 다른 신용카드 써라고 물어보는 거고, 광고가 대부분 존칭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건방지게 반말하고 있고 뭐 그러는데, 현대카드는 선택을 이걸 사실 되게 뭐 어렵게 선택하지 않았어요. 2003년도에 자기네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적어도 이 전략적으로 뒤에 숨어 있는 것들이 고객한테 시비를 걸어서 여러분도 지갑 안에 신용카드가 적게는 2장부터 한 넉 장 이상씩, 평균 대한민국은 4.3장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다 쓰시더라도 메인 카드는 따로 쓰시잖아요. 한 카드 집중적으로 쓰시고 나머지 카드 쓰시니까. 그러면 또 발급돼서 5번째 카드 되는 건 의미 없다. 메인 카드를 교체시켜야 돈을 벌잖아요. 그러니까 광고를 이렇게 건방지게 했고, 적어도 이제 이렇게 싸움을 걸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제가 늘 얘기하지만 도전자는 시장에서 싸울 때 그 리더가 만들어 놓은 룰로 싸워서 절대 못 이겨요. 그러니까 트로이의 목마를 꿈꾼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 그럴 확률은 0.001%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성벽을 굳건히 닫아놓고 싸움을 하면 병법에도 나오지만 바깥에서 침공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적은 무기로 싸울 수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도전자가 그 시장의 리더를 이기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너랑 나랑 싸우는 방법을 바꾸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맨날 예로 드는 얘기지만 안토니오 이노키하고 무하마드 알리의 이종격 투기가 20~30년 전에 젊으신 분들은 모르시고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있었어요. 생중계로. 이노키가 누군지 알아들으시는 모르시죠? 분이 이노키가 누군지 모르시고 아시는 분들은 저랑 나이가 네. 비슷하거나 저보다 많거나 그러실 수 있는데, 몇분 보입니다, 몇 분. 몇 분 계세요. 근데 세상 재미없는 게임이 그 게임이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노키는 절대 일어나지 않아서 링에 누워 있었고 알리는 서 있었고요. 왜 그랬냐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알리가 누워서 이노키랑 지금의 기술로 말하면 그라운드 기술로 싸운다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결국 싸움 박질을 할 때는 속된 표현이지만 집 앞에 똥개도 자기 집 앞에 건 50% 먹고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내 룰대로 싸워야죠. 상대방하고 싸울 때 남이 만들어 놓은 룰대로 싸우는 게 이길 수 있는 확률은 별로 없으니까요. 고맙습니다. 네, 다 폰으로 받으신 거 그렇게 하니까 이 광고가 되게 건방지고 시장을 나눠버리려고 했던 그런 캠페인이었어요. 저도 처음에 딱 봤을 때부터 굉장히 고객을 우롱하는 거야? 시비 거는 거야? 제가 열받더라고요, 이거 보는데.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굉장히 건방진 광고인데 저자님 혹시
원래 건방지셔서 이런 생각을 하신 건지 그러니까 성격이 원래 그래서 반영이 같이 된 했던 건지. 제작팀하고 저를 포함해서 다 건방졌고요. 아 역시 그러니까 네. 10년 전에는 네. 지금보다 되게 건방졌어요. 지금은 세상의 어떤 이치를 많이 깨달아서 그 저희 동료분이 세상의 이치를 많이 깨달아서 차분해졌는데 사실 옛날에는 주무시고 뭐 이루 말할 수도 없이 건방졌고요. 그리고 네. 학원이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영화 감독이나 배우들의 필모그래피들이 있잖아요. 음. 이렇게 보면은 그 양반의 성격을 알 수 있는데 저도 제 광고 쭉 한 거 여러 캠페인들을 보면 넘버원 광고 잘 못해요. 아, 네. 그러니까 이렇게 밑에서 자꾸 싸움 거는 광고 잘하는 스타일이고. 아, 그러니까 저는 뭐 네, 네, 네. 이렇게 사람이 뭐다, 네. 뭐는 사랑이다 이런 선한 이야기 느낌의 뭐 이런 거. 이런 이야기 못 합니다. 그거 나쁜 남자시구나. 손발도 오글거리고요. 그리고 그런 메시지가 나쁜 건 아닌데 저랑 잘 안 맞았었어요. 지금은 근데 그런 광고 해보고 싶죠. 예전에는 뭐. 그렇구나. 근데 이렇게 굉장히 시비 거는 거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굉장히 파격적인 거 뭐 이런 광고를 하실 때 위험 수위를 왔다 갔다 하는 광고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뭐 비판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뭐 온갖 막 악성적인 말씀을 들으시거나 뭐 이런 적은 없으셨나요? 많죠. 특히 현대카드 광고가 그런 얘기 많이 네. 들었죠.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하셨어요? 그런 이게 사실은 고객한테 이 존경심도 없고 그리고 이제 뭐 이 네. 뒤에 만들었던 광고인데 네. 그 아버지는 말하셨지 인생을 즐겨라라는 광고도 있었어요. 사실 그거 원래 광고의 노랫말은 아버지는 말하셨지 노는 게 남는 것이었어요. 이 밤을 즐겨라 뭐 이런 이 거였는데 밤을 즐겨라. 와, 자극적이네요. 근데 지금은 방송 광고 사전 심의 제도가 많이 완화됐고 방송국별로 심의를 하지만 예전에는 이제 사전 심의 영화처럼 사전 심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편 방송 불가 나올까 말까 하는데 저는 다 방송 불가 받았었고 와, 그러니까 이제 반사회적, 비교육적 뭐 이런 얘기인데 그렇겠네요. 그 취향이 당시에. 지금 별로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때 심의실에서 얘기했던 반사회적, 비교육적이라는 얘기가 네. 지금도 저는 뭔지 모르겠고 9시 뉴스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훨씬 반사회적이고 비교육적이지. 저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떻게? 지금 저는 역대 정말 최다일 것 같은데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네. 그때 광고계를 떠나려고 사표를 내고 네. 다 지나간 얘기인데 그러셨어요? 새벽 4시쯤에 회사에 있다가 네. 내가 이런 나라에서 광고를 한다라는 건 옳지 않다 생각하고 회사에 네. 피해를 끼치기 싫어서 사표를 내고 심의실이랑 싸워야겠다 싶어서 사표를 내고 네. 심의실에 갔었죠. 근데 이제 저희 사장님께서 알고 네. 저 체포 작전을 펼쳐가지고 사실은 심의실에서 8시 한 40분쯤에 체포됐었어요. 그래가지고 회사를 끌려오고 지금은 뭐 많이 완화됐죠. 근데 뭐 욕도 많이 하죠. 근데 결론은 뭐냐면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키는 마케팅 브랜딩은 없다예요. 그러니까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해서 얻는 게 도대체 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호불호가 존재할 수도 있고 네네. 그리고 특정 타겟에게 우리의 생각을 전달하고 공유하는 것이 100번 맞는 거지. 이게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켜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네. 저는 그 동의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이 있다면 위대한 기업일 수 있겠죠. 근데 존재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렇게 난리를 서지도 않고 그런 것 같습니다. 광고 얘기를 좀 더 해보면요. 이 책에는 정확하게 선이 안 나와 있는데 그 예를 들어서 뭐 세이브 포인트라든가 아니면 스와핑 포인트라든가 아니면 M이랑 알파벳을 그 타이틀로 걸었다든가 아니면 뭐 이따 나오겠지만 뭐 슈퍼 컨센트라든지 슈퍼 프로젝트 뭐 이런 것들이 광고주에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 광고 대행에서 나오는 건지 광고 전반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산이 되고 제작이 되는 건지 뭐 일반인들 많이 궁금하거든요. 대략적으로 좀 설명을 좀 간략하게 해주시죠. 저는 그 광고 마케팅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저 같은 사람한테 좀 이해가 되게끔. 그러니까 예전에 네. 20세기의 광고 회사들은 네. 사실은 말 그대로 광고주의 의뢰를 받은 광고물만을 만들었었어요. 근데 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이제 브랜드의 시대가 열리고 광고 회사도 업무 영역이 발달되면서 사실은 광고주의 브랜드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해드리고 그리고 네. 단순히 광고만 만들지 않아요. 저희들은. 그러니까 많은 정말 보고서와 제안서들을 광고주랑 논의를 하고 그런 것들을 하고 이제 M이라고 명기를 하자고 그런 건 제가 다니던 그때 TBWA 코리아에서 경쟁 PT 때 제안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공식 명칭이 현대 M카드였었어요. 근데 집어쳐라. 뭐 현대라는 단어가 그때 이제 왕자의 난 이후로 그룹이 분류되고 네. 이제 막 그럴 때인데
어차피 현대는 중후장대 무식 이런 이미지지 세련 이런 거 아니다. 니네. 그러니까 현대차 띄고 M으로만 하자. 그러려면 브랜드 체계를 바꾸자. 현대 M카드가 아니라 현대카드 M이라고 하자. 그래서 이제 M이라고 광고를 네, 하기 시작하고 오늘날, 현대카드를 띈 거죠. 현대카드를 띄고 M이라는 이름으로 했던 거. 그런 걸 이제 광고주가 수용해 주는 것이고 뭐 슈퍼 매치나 슈퍼 콘서트 이런 것들은 저희랑 브랜드 네임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했지만 그 이름을 정한 건 현대카드였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이제 역사가 오래됐죠. 맨 처음 시작한 게 이제 슈퍼 매치였었으니까 테니스 경기부터. 그래서 오래됐고요. 또 뭐 제가 퍼플이라는 카드에 대해서 되게 애정을 갖는 이유는 아, 네, 퍼플. 네. 예, 연예계 60만 원 내시고 계시군요. 네. 아니요, 그걸 쓰고 싶다는 거예요. 아 그러세요? 꼭 성공하면 그걸 아니요, 그 쓰시겠다. 성공과는 관계 없습니다. 현대카드의 프리미엄 마케팅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 게 성공의 여부와 관계없이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공감하는 게 뭐냐면 20대에서는 프리미엄한 걸 누리면 안 되나요? 30대에서는 누리면 안 되고 40대에서만 프리미엄한 걸 누린다라는 게 고전적 생각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연령으로 뭘 나누는 것에 대해서 크게 동의하지 않아요. 제가 아무리 47의 나이지만 저도 25살의 젊은 남자가 생각하는 것들 일부는 따라할 수 있잖아요. 공감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만드는 게 프리미엄 마케팅인 것 같고요. 퍼플에 대해서 좋아하는 거는 원래 이게 퍼플이 아니었었어요. 다른 이름이었는데 저는 도저히 못 참겠어서 현대카드에 PT를 하러 가서 이름을 바꾸셔라. 그러니까 블랙이 있었으면 당연히 칼라 브랜드로 쓰셔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뭐 한 2-5시간 넘게 갑론을박 이야기가 됐었고 나중에 결국 그날 밤에 전화가 오기를 이름을 바꾸겠다. 그래서 퍼플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레드가 나왔고 또 앞으로 또 나올 수 있겠죠. 뭐 화이트도 나올 수 있고 오렌지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만들어진 게 이제 알파벳, 칼라 이런 브랜드 축을 만들게 되는. 그건 한마디로 뭐 광고주하고 그 지금 하시는 브랜드 전문가하고 같이 의견 교류가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나오고 네, 이렇게 되는 근데 거네요. 네. 제가 서로 제안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렇죠. 근데 모든 기업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뭐 이것도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다른 기업 들어가면 또 저희 종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뭐 네, 아무래도. 갑을 관계의 전형적인 의리잖아요. 광고회사는. 근데 되게 참담할 때도 있죠. 뭐 저희 얘기 들어주지도 않고 네. 뭐 정말 갑을 흔히 말하는 네.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전형적인 갑을 관계의 을로 대접하는 광고주가 훨씬 많습니다. 광고 주님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저는 그 단어 절대 안 쓰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떤 광고회사에서 A들한테 책을 만들어줘서 교본처럼 만든 책에 그러니까 아주 큰 광고회사에서 교본처럼 만든 책에 뭐 주님에 대한 태도 있다고 얘기를 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15년 전, 20년 전에 만들어진 책인데 전 지금도 그 책, 뭐 그 회사가 제일 큰 회사인데 우리나라에서 전 지금도 동의 못해요. 그따위 생각으로 해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냐 이런 생각하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광고 대행사란 말 안 써요. 정확한 명칭이 광고 회사죠. 네. 그러니까 네. 광고주가 저 앞에서 광고 대행사라고 그러면 고쳐줍니다. 광고 회사라고. 그러니까 적어도 그 정도 자존심은 있어야 네. 파트너로서 일할 수 있는. 와우. 제가 좋아요. 네, 끝까지 봐주시려고 하신 감사합니다. 분이니까 되도록이면 이렇게 봐주실 수 있게. 을로서 해주시죠. 계신 분들이 많으신 건지. 아 근데 뭐 약간 그런 자존심은 있어서요. 주님 이런 표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 갈 길이 좀 멀어서 네. 조금 빠르게 네.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현대카드 종류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그 디자인이 보시면 눈에 띄는 게 있을 거예요. 보이시나요? 네. 알파벳 보이시죠? 네. 또 색이 좀 화려한 게 보이시나요? 그리고 또 하나 숫자 보이시나요? 네. 알파벳, 컬러, 숫자, 현대카드가 이렇게 됐더라고요. 이 의미가 뭔가요? 이게 일관된 게 네. 좀 느껴지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네. 세계적인 기업이나 모든 기업이 다양한 상품군을 가진 라인업을 갖게 되죠. 근데 이제 브랜드 매니지먼트의 핵심 중에 하나가 워낙 많은 브랜드들을 가지고 있다 보면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포트폴리오의 문제가 되게 중요하게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가 쉽게 무슨 거냐고 물어보신다 그러면 저희 해군에서 뭐 미 함대, 뭐 우리나라의 함대가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제일 쉬울 거예요. 항공모함 있고 저 앞에 네. 초계함 있고 뭐 전투함 있고 구축함 있고 요즘 뭐 이지스함 있고 하면 다 역할이 다르잖아요. 네. 누구는 가서 정보를 파악하고 오고 누구는 정말 강력한 화기를 사용할 수 있고 누구는 비행기를 띄우고 핵무기를 사용하고 이럴 수 있을 때
그 많은 브랜드들의 역할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가 싸움을 할 때도 속된 말로 썬방 뜨고 싸우는 친구들도 있고 뒤에 나가서 마지막에 싸우는 사람들도 있고 그랬을 때 브랜드 포트폴리오는 각각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체계를 잘 만들어놔야 되는데 현대카드가 잘한 것 중에 하나는 네. 알파벳, 컬러, 숫자라는 세 가지 축으로 소비자들이 인지하기 쉽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떤 카드를 내밀어도 현대카드인지 인지하기 쉽게 만들어 놓는 거죠. 이건 지금 이 K나 뭐 A나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실제로 다 의미가 있죠. A는 아시아나 에어라인의 줄임말이고요. 어, 그러니까 네. K는 대한항공이고요. 아. 뭐 이렇게 의미가 있습니다. 뭐 T는 예전에는 처음에는 텔레커뮤니케이션이었고 뭐 나중에는 트래블로 바뀌고 뭐 이런 의미들을 다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 책은 7월 달 이전에 써준 책이라서 현대카드의 지난 10년에 대한 책이라서 알파벳, 컬러, 숫자로 되어 있고 최근 현대카드가 8월 1일자로 챕터 2를 발표해서 이 알파벳, 컬러, 숫자에 대해서 부분 변경을 해가지고 이제 알파벳 카드를 거의 다 없애고 M카드, 네. X카드, 제로카드만 만들어 놓고 컬러 브랜드는 그대로 있어요. 레드, 퍼플, 더 블랙은 있고 이렇게 조정을 했어요. 새로운 10년에 대한 도전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이런 부분도 지난 10년간 이렇게 해왔던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실은. 그래서 다음 부분 한번 볼 텐데요. 제가 한번 얘기해볼게요. 현대카드는 왜? 라는 의문을 던져봅니다. Why? 현대카드의 문화 마케팅이 사실 굉장히 유명하죠. 이거 왜? 네. 고무장갑. 네. 이거. 이게 이마트하고 콜라보레이션 된 예, 오이스터라고 하는 근데 브랜드를 굉장히 새로웠어요. 어떻게 카드 회사에서 이렇게 고무장갑? 카드 회사랑 고무장갑이랑 무슨 무슨 상관이 상관인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앞에 이제 문화 마케팅 얘기하시고 뭐 뒷페이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네네. 가장 쉽게 이해하시면 그러니까 현대카드가 신용카드 회사라는 업종에 속해 있긴 하지만 현대카드는 신용카드 회사라고 규정받기 싫은 거죠. 현대카드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의 브랜드로서 작용하고 싶은 거라서 그 얘기는 뭐냐면 세상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데 이 일을 내가 여기까지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제가 늘 질문을 드리는 게 구글이 어떤 업종의 회사라고 여러분 정의 내릴 수 있어요? 폰도 만들고 포털도 하고 모두 하는 회사를 우리나라 상식으로 말하면 전자업종인지 이것이 무슨 뭐 어디 인터넷 IT 업종인지 네. 한국적인 기준으로는 그렇게 나누겠지만 사실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기업이 어느 업종이다라고 규정받는 것보다는 자기네 브랜드가 어떤 가치를 전달하고자 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현대카드는 신용카드 회사지만 저런 오이스터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이제 뭐 장갑도 팔고 그리고 뭐 앞치마 이런 것도 하고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슈퍼 콘서트 대단히 유명한 사람들 많이 불러서 하잖아요. 사실은 그런 것들 다 하는 이유가 신용카드 회사가 이런 걸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전달하고 또 그 가치의 핵심에는 한계를 규정짓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지금 이 신용카드, 현대카드에서 어떻게 보면 디자인을 하는 건데, 그쵸? 고무장갑이라는 디자인, 다른 것도 했고요. 그럼 이게 제가 아는 그 디자인 경영인가요? 디자인 경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게 저도 이제 네. 그 말 되게 싫어하는 단어이고 싫어하시나요? 예, 현대카드의 CEO도 되게 싫어하는 거고 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유행이 되면 네. 선풍적으로 쓰이는 단어들이 있죠. 한 3년 전에 진정성 그리고 뭐 요즘은 또 이제 대통령이 그러셔서 그런지 몰라 창조경제 사실 뭐 그렇죠. 네. 혁신, 이노베이션, 디자인 경영 이런 것들이 네. 한 번 쓰이기 시작하면 모든 분야에서 쓰이는 게 사실 우리나라의 문화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뭐 중앙 집권적인 국가이고 네. 이게 분권화되어 있는 나라가 아니라서 그럴 수 있는데 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네. 뭐 다양하게 그냥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 생각도 네, 되게 네. 많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까 말씀 중에 뭐 이렇게 재정의를 하신 것 같아요. 현대카드.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 현대카드가 아니면 좀 불가했던 건지. 왜냐면 금융권에서는 아니죠. 그게 현대카드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좀 전에 디자인 경영 말씀하셨는데 디자인은 현대카드에서 말하는 디자인, 저도 공감하는 게 뭐냐면 디자인은 브랜드를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이고 도구로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지 디자인이 최전선에서 나서서 모든 걸 해결하는 게 아니거든요. 현대카드가 아무리 디자인을 잘하고 현대카드 디자인실에 직원이 5, 60명 있고 거기서 일을 멋지게 한다고 그래도 그 브랜드가 제시하는 본질과 벗어나 있다라고 그러면 그건 본말이 전도된 게임을 하는 거죠. 네. 근데 현대카드뿐만이 아니라 모든 브랜드가
디자인을 한다라는 것은 핵심에 맞는 거죠. 맞는 것을 표현하는 게 디자인이라는 수단이지 디자인으로 광고로 모든 브랜드가 성공할 수는 없어요. 저도 광고쟁이지만 절대 믿지 않아요 그 말은. 그렇군요. 지금 문화 마케팅 그쵸. 네, 관련해서 다음 몇 가지만 보시면은- 더 볼게요. 그렇죠. 테니스 이게 사라포바하고 윌리엄스 경기. 여러분 하셨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네, 이게 2005년도. 네. 그리고 2006년도에 연이어서 김연아 아이스쇼를 기획하시고 제작하셨는데 앞에 거하고도 조금 연관성이 있는데 금융권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오너가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냐 그런 뭐,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일단은 이제 시청자들을 위해서 이게 도대체 뭔지 이거 먼저 한번 그러니까 이제 말씀해 주시죠. 현대카드가 슈퍼매치를 시작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보기 어려운 경기를 만들어 주겠다라는 게 첫 번째 목표였었어요. 근데 말 그대로 슈퍼매치면 네. 최정상급의 선수를 불러서 네. 시합을 붙이겠다라는 거였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려면 축구로 말하면 이제 바르샤하고 레알 마드리드를 불러서 게임을 붙여야 되는 거죠. 네. 그게 슈퍼매치죠. 서울에서 하려면.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바르샤와 뭐 우리나라의 어느 프로 구단이랑 하는 건 슈퍼매치라고 하기 어렵죠. 그게 의미 있는 경기지만 의미가 없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러려다 보면 사실은 이게 불러오는 것도 한계가 있고 네. 그리고 또 많이 소외된 종목들에 대해서 알려주겠다라는 것도 현대카드의 목적이 되게 많아요. 테니스가 그 당시에는 아니 소외된 건 아니죠. 이렇게 유명하지 않았죠. 우리나라에서 테니스라는 게 동호회도 많고 많은 네. 사람들이 즐기시지만 네. 이것이 뭐 프로야구나 축구나 그렇죠. 무슨 뭐 이런 것처럼 음, 국민 스포츠는 절대 아니니까 사실 맞아요. 그런 면에서 네. 이제 이 시합을 만든 거고 아이스쇼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2006년도면 김연아 선수가 지금처럼 이렇게 유명하지 않고 신인 발굴 저는 프로젝트였다. 신인 발굴은 아니었고요. 음. 그때 첫 번째 아이스쇼에서 왔던 선수들은 다 세계 선수권대회 금메달, 동메달, 네, 네. 올림픽 금은 동메달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제가 기억으로는 그때 중3인가 김연아 선수가 뭐 그랬었을 거예요. 군포 수리중. 예, 그때 주니어 대회에 나가서 상 받고 그럴 때인데 한국에서 아이스쇼를 그렇게 유명한 선수들을 모아서 한 게 처음이었는데 한국의 피겨스케이트 선수도 한 명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고 그 당시에 주니어 대회에서 나가서 상을 받던 김연아 선수를 불러서 했었죠. 네. 예. 저도 그때 처음 봤어요. 아, 예. 그러니까 아직도 저는요 아직도 왜 카드 회사가 고무장갑을 디자인하고 이런 테니스 슈퍼매치 하는지 뭐 하면서도 좋으면서도 뭐 그런 상태인데 다른 분들도 약간 그런 의미가 있으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에는 더 강력한 그러니까 뭐, 슈퍼 콘서트. 예. 비욘세. 예전에 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의 아티스트들은 대부분 일본을 갔다가 서울에 들어오거나 아니면 뭐 중국에 갔다가 서울에 들어오거나 이렇게 투어에 사실은 서울에서 알바 개념인 거죠. 딴 데서 돈 벌고 서울에 지나가면서 얼마 벌고 떠나가는 이런 개념이었는데 사실은 이제 현대카드는 그런 케이스도 있지만 직접 섭외를 해서 이걸 불러서 하는 거고 돈이 많아서 그렇게 섭외를 해오실 수 있는 건가요? 현대카드는 슈퍼 콘서트나 슈퍼 매치의 수익 사업이 아니에요. 그 다른 기업에서 하는 것처럼 수익 사업이 아니고 비용이 들면 얼마 이상을 다 지원을 하고 그 대신 브랜드 관리권을 가지고 그리고 브랜드 그 관리권. 대행하는 회사가 네. 표를 팔아서 네. 남는 마진은 다 그 회사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카드는 아. 1원 한 장 남는 게임을 하는 게 아닌 거죠. 얼마 전에 종합운동장에서 했던 시티 브레이크라는 락 페스티벌 이틀 동안 네. 했었죠. 네. 뭐 서울에서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락 페스티벌이 대여섯 개 있지만 제일 좋았던 제가 알고 있기로 가장 이번에 호평을 받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라인업을 구성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수익 사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브랜드를 알리는 수단으로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 뭐 레이디 가가도 왔었고 맞아요. 뭐 네. 레이디가 많이 왔었죠. 비욘세가 비욘세는 제 옛날이고 스타일이라 네. 이 사진은 네. 저 때는 아주 옛날인데요. 네. 2007년. 네. 궁금한 거 하나 있습니다. 이런 현대카드에서 이런 슈퍼 콘서트나 이런 시리즈를 하면서 어떤 카드 회사가 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는 새로운 기준과 비전을 다시 제안한다는 게 어떤 그 목표인데요. 결국에는 근데 본질 자체는 금융업이고 뭐 나쁘게 얘기하면 이제 뭐 카드론이 어떤 뭐 금융회사라는 것들이 이제 뭐 나쁜 쪽으로 흘러오면 사채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런 쪽에서는 어떤 새로운 기준과 비전을 제시해서 어떤 요즘 착한 기업이나 그런 것들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어떤 뭐 한 이유를 낮춰준다든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새로운 기준과 비전을 갖고자 하는 마인드가
현대카드에 계신 분들한테 있으신지 없으신지. 그러니까 이런데 이런 거 말고 차라리 뭐 이유를 낮춰주거나. 이제 그거는 제가 네. 말씀드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근데 제가 이해하는 바로 말씀을 드리면, 네. 그러니까 뭐 현금 서비스 이율을 낮춘다든지 가맹점 수수료를 낮춘다라는 건 한 기업이 선행해서 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그러니까 여러 회사가 연합되어 있어서 이제 암묵적으로 서로 논의하는 부분들도 있고, 네. 뭐 그런 부분은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을 수도 있죠. 근데 음. 뭐 이걸 그렇게 뭐 나쁘게 표현하셔서 사채업 정도로 할 수도 있죠.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걸 저는 꼭 뭐 그분들이 표현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러한 것들을 보상하기 위해서 이러한 행동들을 한다라고만 보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한 브랜드가 적어도 사람들한테 새로운 생각을 나누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들도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게 요즘 말하는 마켓 3.0의 사회의 공공선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라는 부분과 맞아요. 그러니까 기업이 도네이션을 하는 거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국가나 사회에 도네이션하는 것 정말 해야 되는 문제죠. 근데 도네이션으로 모든 걸 면죄부를 삼겠다라고 하는 것은 전 동의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도네이션을 함으로써 내가 사회적 역할을 다했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많이 네. 있는데 네. 사실 거기에 동의하기 어려워요. 정말 중요한 것은 돈을 내거나 안 내거나 할 그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내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 돈이 더 의미 있게 쓰이게 같이 플랜을 짜고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지. 내가 돈 50억 냈으니까 나 면피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도네이션의 참 뜻이 아니잖아요. 마치 뭐 세금 탈세한 다음에 이걸로 퉁치자 이런 개념으로는 저희가 동의하기 어렵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렇게 봐주시지 마시고 모든 기업들이 하는 것들에 더 많은 저는 이제 바라는 거는 브랜드들이 생각을 공유하고 새로운 경험을 쉐어할 수 있는 마당을 만드는 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방금 도네이션 관련해서요. 뭐 이거 한번 말씀 나누고 싶은데 지금 제가 장기하 얼굴들 관련해서 동영상 올렸더니 제 지인분은 장기하 아이들 가면 볼 수 있냐고 네, 오해를 하셔서 네 그렇게 해서 혹시 오신 분들은 없으리라 보는데 지금 이 백지수표 프로젝트는 잠시 후에 말씀 나누고요. 그 음원 프리마켓을 이제 운영하셨는데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CSR 그쪽의 연장선이라고 보나요? 일단 음원 프리마켓부터 한번 말씀. 현대카드가 음원 프리마켓에서 버는 돈은 없고요. 그게 뭐죠? 그게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의 음원 여러분도 음악 들으시지만 우리나라의 음원 산업은 사실 이게 되게 이율배반적이에요. 우리가 저도 소비자지만 네. 내가 음악을 하나 다운 받는 게 정액제로 얼마를 내놓고 무제한으로 다운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제 입장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되게 합리적이지만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곡당 제가 알기로 10원도 안 되는 가격에 거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정말 옳은 문제이냐? 그러니까 현대카드가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게 싫으니 음원 프리마켓을 만들어서 네. 고객이 원하는 지불할 수 있는 만큼의 가격을 네. 서로 정하자라는 게 음원 프리마켓인 거고 장기하와 얼굴들과 백지수표 프로젝트도 장기하가 노래를 발표하면서 여러분이 제곡에 대한 가격을 정해달라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래서 현대카드가 백지수표. 현대카드가 돈을 벌자고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비정상적인 음원 구조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도 영화를 보고 뭐 하지만 저는 정말 단언컨대 단 한 번도 불법 사이트에서 다운을 받은 적이 없어요. 음악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야동도요? 야동도 제가 다운받은 적은 없습니다. 진짜 제가 다운받은 적은 없고요. 잠깐만요. 받으셨다. 남들이 받아놓은 거 다운 받아놓은 걸 후배들한테. 후배들이 예전에 후배들한테. 그것도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은 아니고 옛날에 받았던 적이 있지만 지금은 전 지금도 모든 영화나 이런 거 돈 내고 받아요. 그리고 CD나 이런 것들도 사고 영화 극장 가서 보고 그래요. 아니면 드라마 못 본 거 원래 TV나 네이버 굿다운로드 이런 데서 돈 내고 보는 게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잘 생각해 보면 너무 음악하는 사람들 불쌍하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 김건모가 저랑 동갑이죠. 제가 알고 있기를 그래요. 같은 학번이에요. 86학번. 그렇게 비교하니까 또. 그렇게 비교하면 제 나이 들어 보이죠. 그러니까 김건모라는 가수가 예전에 무슨 뭐 100만 장, 200만 장 판을 팔고 총 1000만 장 이상 팔았다는 얘기가 지금 젊은 분들이 들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빅뱅이 나와서 판 팔아도 100만 장 못 팔잖아요. 그렇잖아요. 10만 장, 20만 장 팔리면 요즘 대박이라고 하는데.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팔아서 돈을 뭐 다 아티스트들이 가진 건 아니었지만 그나마 더 좋은 구조가 됐는데 디지털 환경이 발전되면서 그러니까 무조건 이쪽이 잘못했다는 아니지만 서로 윈윈하는 길을 잘 찾지 못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이 관련해서 이게 바로 기업의 현대카드의 CSR이라고 봐도 되나요? 아니요, CSR의 정확한 거는 사실은 고객 만족을 하는 프로그램들이 되는 거고 네. 이것은 자기네 브랜드의 철학을 던지는 하나의 행위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음원 제도가 잘못됐다고 네. 이렇게 던지는 행위죠. 네. 그러니까 그 CSR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지금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생각하면 보면요 사회적 기업의 대표님들도 많이 와 계시거든요. 그런 처음에는 CSR하고 사회적 기업의 그 용어가 이렇게 혼동돼 쓰이다가 요즘은 굉장히 많이 확고하게 자리 잡은 상태인데 그런 데서는 어떻게 브랜딩을 해야 될지 어떤 관점에서 그러니까 아까 파워브랜드 또 말씀드린 것처럼 네. 마켓 3.0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브랜드가 마케팅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앞으로는 공공선을 공유할 수 있는 가치를 제한해야 된다는 게 요즘 이야기인데 네. 공공선을 공유한다라는 것은 무조건 착한 기업이 살겠다가 아니라 네. 제가 이해하는 마켓 3.0 그리고 사회적 기업의 핵심은 같이 살아가는 국민들 인류가 같이 번영할 수 있는 길을 찾고 그 상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의 보호 문제가 있다. 또는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 또는 우리가 물건을 하나 쓰는 데 있어서 더 의미 있게 행동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기업이 보다 함께 소비자들과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상품과 브랜드를 만들어야 된다. 되게 중요하죠. 얼마 전 뉴스도 보셨지만 2050년에 서울에 폭염이 찾아와서 네. 한여름에 3,500명이 죽을 것이다라는 예보가 나왔었잖아요. 저 그때까지 살지 안 살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되게 비극적이잖아요.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보호해야 되는 문제죠. 제가 뭐 1년 전에 내셔널 지오그래픽 필름에서 지구가 멸망하는 조건 10가지를 보니까 해성과의 충돌로 지구가 멸망한다. 뭐 지구 안에서 코어가 무슨 폭발해서 지구가 멸망한다. 이럴 확률은 거의 없고 지구가 멸망할 확률의 첫 번째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환경의 문제 파괴로 발생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번에도 40년 만에 폭염을 만났는데 또 겨울엔 춥고 하니까 사람들이 아니 무슨 온난한데 추워 이렇게 말씀하죠. 온난하니까 추워지는 거잖아요. 온난하니까 추워져요. 온난하니까 다들 이해를 못 하고 계신데요. 예, 온난하니까 추워진다. 북극에 이게 녹아서 오존층이 뚫려가지고 찬 공기가 밑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예전에 북극 쪽에 있던 찬 공기가 북이 38도 40도 내려와가지고 머물러 있는 거예요. 북극이 뚫려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차가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브랜드 마케팅하고 관련이 있나요? 그러니까 브랜드가 그런 사람들도? 가치에 대해서 네. 논의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단순히 이윤을 추구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네, 거죠. 네.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에 대한 제한을 해야 되는 거죠. 저는 궁금한데 브랜드 전문가가 다 저자님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저자님이 그렇게 그거는 잘 철학을 모르겠어요. 아, 그건 잘 모르겠고요. 네. 근데 뭐 다른 사람의 생각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저는 근데 공공선에 대해서 논의를 분명히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공공선은 그리고 우리의 새로운 생각의 방식, 생활의 방식을 제한하는 것들이어야 되고 그래야 우리 인류가 한 발 더 앞으로 나가는 게 이게 막연히 착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야 되는 거죠. 스마트폰이 보급돼서 네. 우리에게 주는 폐해도 엄청나지만 엄청나잖아요. 눈에서 이걸 띄지 못하고 제가 가끔 지하철을 타보면 죄다 이러고 계시잖아요. 정말 나이 드신 할아버님들 주무시는 거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이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10여 년 전에는 신문을 보거나 책을 봤는데 물론 이 안에서 신문을 보시죠. 그리고 책을 볼 수도 있지만 저는 그걸 보고 얼마 전에 무슨 그런 글을 쓴 적이 있는데 제발 고개를 들어라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고개를 하도 내리고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이 넓은 세상을 바라볼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 고개를 들면 맑은 하늘도 바라볼 수 있고 날아가는 이 사회가 아무리 억압되어 있고 잘못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맑은 하늘과 파란 뭐 하늘 구름도 보고 이러면 사실은 우리가 좋은 생각을 많이 하고 더 좋은 해결 방안을 만들 수 있는데 우리의 고개는 언제부터인가 15도 30도 이하로 꺾어져 있어요. 되게 슬픈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제가 예상했던 그 브랜드 전문가보다는 좀 더 심오하신데 아니에요. 심오한 거 아니고요. 심오하신데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로 저랑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을 광고 전략이나 뭐 제안하실 때 많이 그 흡입해서 제안을 하시나요?
뭐 일부는 하는 부분들도 있죠. 뭐 사실은. 전공이 뭐예요? 경영 쪽. 전공은 사학과 나왔습니다. 사학과 나왔다. 역사를 알아야. 요즘 도움이 되나요? 국사가 다시 수능에 들어가는데 그게 빠진 게 잘못된 거죠. 근데 아니 뭐 그것도 저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국사가 수능에 들어간다고 해서 달달 외워서 공부한다고 해서 한국사 이해하는 것도 아닌 거고 저는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국사 공부는 많이 해야죠. 예, 산으로 간 토크 다음 내용 진행하겠습니다. 네. 네. 이 부분 VVIP라고 나오는데 이 부분을 또 빠뜨릴 수가 없더라고요. 더 블랙이라고 하는데 시크릿 가든에서 보셨나요? VVIP 뭐 이렇게 우리 고객을 위한 이런 거 나오죠. 이 용어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서 처음 나왔다고 많이 들었어요. 그렇진 않고요. 그러면 VVIP라는 얘기는 뭐 네. 이미 마케팅하는 사람들이 이제 VIP보다 한 급 더 위라고 생각해서 네. 자꾸 만들어내잖아요. 그런 말들을. 그러니까 생기는 것들이 있고 뭐 이거는 현대카드가 이제 이거는 뭐냐면 신용카드 지금은 이게 연회비가 200만 원짜리 카드가 됐는데 네. 연회비 200만 원이요? 예, 그 당시 100만 원. 그리고 대한민국 0.019%, 0.1%도 아니고 0.01%. 이게 2,000명까지만 만들겠 9,999명까지만 만들겠다고. 현재 2,000명. 예, 현재 2,000명이고 9,999장까지만 발급하겠다라고 했던 카드였고, 그러니까 이때 모든 사람들이 현대카드가 실패할 거라고 그랬었어요. 연회비 100만 원짜리를 누가 만들겠냐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없었던. 예, 근데 네. 지금은 뭐 다 연회비 200만 원이에요. 네. 다른 뭐 삼성카드도 200만 원짜리 네, 있고 네. 다 있습니다. 그 돈이 많이 연회비를 내면 다 가입을 할 수 있는 아니요. 그런 건가요? 현대카드는 네. 인비테이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게 음, 뭐 웃기는 얘기인데 뭐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네. 뭐 연예인들이나 재벌 3, 4세들이 아마 젊은 친구들이 발급 신청을 했던 모양이에요. 예전에는 다 떨어졌죠. 그러니까 뭐 그런 조건으로 발급 안 해준다 이런 거고. 그러니까 심사위원회가 있어서 되게 엄격해요. 저도 현대카드 일을 그렇게 오랫동안 하고 네. 제가- VVIP. 아니죠. 근데 제가 뭐 없으신 거 이름도 퍼플도 만들어 드리고 막 그랬는데도 네. 이것 좀 발급해달라라고 네. 얘기했는데 안 지금까지 안 해준다. 진짜 열정없네요. 아. 대단하다. 그래서 네. 안 만들 거예요. 저 그냥 저 퍼플 그냥 쓸 거고요. 그냥 뭐 이거 있다고 제 인생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뭐 네. 퍼플 안 되시네요. 여러 번 벤치 먹은 다음부터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저보고 자격조건이 안 된다고 그런 건데 할 수 없죠 뭐. 근데 좀 아쉬워하시네요. 제가 이제 아니 표정이 그때는 굉장히 아쉬워했는데 지금은 아쉽지 않아요. 아니. 아쉬우세요. 연회비 그냥 60만 원 내고 쓸 거예요. 그냥 200만 원 안 내고. 이 말씀 존재감이란 장악력이다. 다시 말해 시장의 실질적 리더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라고 하셨는데요. 아까 이제 매출 1위냐고 처음에 모두에 질문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매출 1위 중요하죠. 기업에서 기업은 이윤 추구를 하는 걸 목적으로 가지고 있죠. 정당은 정권 획득에 가지고 있고. 매출 1위가 아니면 실패한 거 아닌가요? 네, 매출 1등이 아니더라도 의미 있는 브랜드가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1위가 돼서 아무 의미 없이 사람들하고 돈만 벌고 있다라고 치면 그게 아까 말했던 이 마켓 3.0의 사회적 기업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돈을 의미 있게 버는 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고 어려운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 1위도 존경받아야 되는 거지만 사실은 매출 1위만 가지고 존경받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1위가 아니더라도 기준점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저는 늘 좋은 브랜드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온라인 그리고 우리나라 사회가 너무 1등을 해서 네. 모두 다 1등이라서 매출 1등만 따지려고 하죠. 또 한때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제 1등 아니면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광고했다가 난리 났었던 적이 있죠. 그러니까 그 기업의 철학은 제일주의죠. 1등만 하겠다라는 건데 네. 정말 1등은 매출 1등이 아닐 수 있어요. 사실. 근데 그 기업도 나중에 이제 선회했죠. 지금 많이 뭐 바꾸고. 하지만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특정 회사라서 이름을 밝히지 않겠지만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셔도 되는데. 아니, 여기 공룡파 아니라서 하셔도 돼요. 공중파 아니긴 하지만 네. 하여간 그렇게 세일즈 볼륨만 크다라고 해서 의미는 절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다른 아니라는 거죠. 세일즈 볼륨이 작더라도 사회에 던지는 질문이라든지 나눌 가치가 큰 게 훨씬 더 의미 있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아니요. 앞에서 다 해서. 네. 네. 좋은 광고는 광고주가 만든다. 아까 광고주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이 글도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네. 그럼 누가 한 누가 하신 말입니까? 말씀이죠? 이거는 미국의 이제 유명한 광고인인 데이비드 오길비라는 사람이 오늘 얘기하는 알아요. 거예요. 좋은 어쩐지 광고. 멋지더라고요, 이 말이. 근데 이게 네. 말이 네. 더 던져주세요 이분.
저희가 아무리 제안을 좋은 걸 해도 클라이언트가 선택하지 않으면 사실 저희 아이디어는 그냥 공중분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용감하게 제안한 것들을 클라이언트가 네. 아 그래라고 하고 네. 사주고 그렇게 해라고 해줘야 되는 거라서 사실 마지막 결정은 클라이언트가 하는 거니까 좋은 광고는 좋은 광고주가 만드는 거고 뭐 현대카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책에서 이거 썼지만 왜 현대카드는 좋은 광고주라고 말하냐면 제가 7년 동안 경쟁 PT를 현대카드 것만 25번을 했어요. 근데 뭐 석 달에 한 번씩도 하고 막 그랬는데 석 달에 한 번씩이면 그때는 정말 현대카드가 미웠어요. 그 광고가 후진 것도 아니고 네. 세간의 회자가 되고 세일즈도 늘어나는데 서너 달에 한 번씩 PT를 붙이는데 그 사장님이 그렇게 시키신 거죠? 사장님뿐만이 아니라 기업 전체가 약간 뭐 그때는 개발 드라이브 정책 원래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60, 70년대 산업 이 경제를 하면은 소외받고 피해보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뭐 근데 너무 힘들었지만 현대카드에 대해서 제가 애정을 갖게 된 거는 저희가 제안한 걸 거의 수정하지 않아요. 다른 광고주는 PT 때 제안한 것이 실제 집행될 수 있는 확률은 제가 보기에는 50%도 안 돼요. 다 고쳐지고 바꿔지고 하는데 네. 현대카드는 저희가 제안한 거의 액면 그대로 집행이 돼요. 그러니까 저희는 리스키한 게임을 하는 거죠. 경쟁 PT를 통해서. 하지만 되기만 하면 저희 뜻대로 나가는 거니까 사실은 그 보람은 더 큰 거고 네. 또 광고회사에 대한 존중이 어느 기업보다도 커요. 그러니까 제가 현대카드에 대한 애정을 갖고 쓰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다른 기업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면 그냥 을 취급받고 종 취급받고 뭐 외부 하청업체 이런 취급받고 그러는데 적어도 현대카드가 저한테 그러진 않았어요. 저희들한테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되게 좋은 광고주라고 생각을 하죠. 현대카드를 얘기하면서 그 정태웅 사장님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요. 저도 그냥 광고 사진을 하다 보니까 주위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뭐 좋게 얘기하면 되게 세심하고 예민하고 다고 얘기하고 나쁘게 얘기하면 진짜 지랄 맞다고 뭐 이런 얘기까지 얘기를 들었는데 뭐 일하시면서 어떤 뭐 어려움이나 저 이런 것 때문에 진짜 때려치고 싶다 뭐 이런 적은 없으셨나요? 지랄 맞다는 표현에 공감하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 같고 그러니까 되게 급박스럽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는 부분들도 있고 사실은 디테일이 되게 강하시고 또 크게 전략적인 부분도 있고 근데 이제 제일 좋았던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카드에서 CEO라는 영향력은 다른 기업과 달리 훨씬 큰 부분입니다. 제가 책에서도 쓴 것처럼 기업의 CEO가 하는 역할이 되게 중요하죠. 근데 현대카드는 CEO가 브랜드의 철학과 거의 같은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정태영 사장이 되게 정확한 역할의 CEO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힘든 것도 많죠. 저도 경쟁 PT 석 달에 한 번씩 할 땐 정말 미웠어요. 저도. 아니 이렇게 다른 기업 같으면 이 정도 성공시키면 정말 박수 받고 막 1년, 2년 자동 연장되고 그래야 되는데 석 달에 한 번씩 PT하고 그러면 사실 빈정 상하죠. 도대체 네. 저들이 원하는 건 어디까지일까 뭐 그러고 뭐.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서 뭐 다 네. 그런 건 이해되고. 결제 라인의 어떤 간결함이나 신속함이 되게 장점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정태영 사장님의 어떤 그 CEO로서의 파워가 크기 때문에 뭐 그런 이유도 있을까요? 뭐 파워가 큰 게 아니라 광고 같은 거 결정을 할 때 다른 기업 같은 경우는 경쟁 PT를 할 때 CEO가 안 들어오는 경우가 50%고 또 이제 결정이 됐을 때 나중에 광고가 집행되면 담당 팀장, 뭐 본부장, 뭐 실장, 본부장, 뭐 부사장, 사장 이렇게 보고가 되죠. 한 4-5개 단계를 거치다 보면 광고는 입 달린 사람이면 모두 다 한마디씩 할 수 있어요. 이게 정답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배가 산으로 가기 시작하고 네. 이 사람 다르고 네. 저 사람 다르고. 광고회사에서는 저희들이 광고주가 그런 행동하는 거 보고 월급값 하려고 그런다 그래요. 아, 자기가 월급을 받으니까 월급 네. 한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뭔가 한마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광고를 보면 시한 상태에서 적어도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네. 사장 앞에서도 자기가 뭔가 한마디를 해야 된다라는 강박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 임원들이. 음. 다른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잘 안 하면서 광고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이게 정답이 없으니까 그냥 얘기를 해도 돼요. 저는 색깔이 왜 이래요? 전혀 논점과 관계없는 네. 광고 색깔이 왜 이래요를 광고주 임원이 물어본다라는 그러면 전 사실 한숨 나와요. 다 그런 회사가 아까 망하는 이유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브랜드 본부장이나 마케팅 본부장이 광고를 갖고 논의를 하는데 광고 색깔이 왜 이래요라고 첫 번째 질문을 한다라고 그러면 그 기업의 수준이 높겠어요? 절대 아닐 수밖에 없어요. 어떤 임원들은 그런 임원들도 있어요. 광고 보여줬더니 왜 이렇게 재미가 없어.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아, 재미 찾으시면 개콘 보세요 그랬다가 그렇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네, 그랬다가 잘렸어요. 네. 뭐 그걸로 잘린 것만은 아닌데 그 뒤로 약간 더 이제 심하게 싸워가지고 잘렸는데 굉장히 선하게 보이시는데. 저요? 저 옛날에 별명이 김구라였었습니다. 와우. 독설. 착하게 살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착해지신 것 같아요. 착해졌어요. 네. 저 옛날에 광고계의 김구라였고요. 광고주하고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어렸을 때 야구했기 때문에 잘 잡을 수 있어요. 와. 사과 야구. 그러니까 뭐 광고주들이 그런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뭔가 논의할 때 논점에 맞는 얘기를 해야지. 재미없네 재미있네 광고를 재미로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저도 뭐 한때는 그래서 싸워서 잘리기도 하고 사실 광고회사에 A가 출입 정지되는 경우가 네. 한 광고회사에서 한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해요. 그런데 정이 출입 나가신 정지를 거예요. 당했거든요. 와. 그러니까 더 이상 그날 다음 날부터 출입을 못했어요. 그래서 후회 안 되세요? 처음에는 후회가 아니라 나는 그 자존심을 세웠어 뭐 이랬는데 네. 한 3개월 지나니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솔직히 생각도 했지만 또 한 3개월 지나고 1년 지나면 나는 다시 그런 환경이 돼도 나는 그런 대접받고 일하고 싶지는 않아요. 다른 사람 좀 좋은 사람 갖다 쓰지. 저도 사람인데 네. 좋게 얘기를 해줘야지 뭐 그렇게 얘기하면 네. 저는 동의하기 어려운 네. 최소한의 자존심은 있어야지. 최소한의 자존심. 네, 고맙습니다. 네, 최소한. 멋있다고 하시네요. 네. 뒤에서. 네, 이게 참 힘들어요. 그러고 나서 사실 잘리면 여러분 멋지려면 백조가 되려면 열심히 물안에서 그리고 그렇죠? 저 때문에 헤엄치는 것처럼. 제가 팀장일 때 출입 정지를 당하면 제 밑에 애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저 혼자만의 출입 정지를 당하면 상관이 없는데 음. 제가 출입 정지를 당하는 순간 업무가 이관될 수도 있거든요. 다른 데로 그러면 제 밑에 애들은 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밑에 있는 제주. 그런 친구들은 되게 근데 그때는 밑에 있는 친구들도 되게 겉으로는 좋아해줬어요. 뭐, 팀장님 괜찮습니다. 뭐 자기네끼리 술 마실 땐 욕했겠죠. 그쵸. 저씨 왜 저래가지고 이제. 왜 저래가지고 우리 일거리 없앴냐 뭐 이럴 수도 있지만 뭐. 근데 아까 온라나부터 제가 계속 웃었거든요. 저자님이 딱 어떻게 나쁜 말로 하면 곤조가 좀 있으셔서 그게 성공의 요인이라고 저는 혼자 확신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현대카드와 굉장히 궁합이 맞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3개월에 한 번씩 PT를 시키고 막 이런 것들. 그럼 이제 그 책 안에서도 현대카드스럽다, 현대카드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현대카드스럽다는 어떤 거죠? 이제 브랜드에서 어떤 브랜드스럽다라고 말하면 되게 격찬이죠. 애플스럽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불행하게도 삼성전자스럽다라는 말은 별로 없잖아요. 네. 아직까지는. 여기 현상분들 많이 계세요. 여기. 상관없어요. 어떡하겠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많이 들으시죠. 갤럭시 S 시리즈가 사실은 아이폰보다 기능적으로 좋아진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뭐 브랜드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삼성도. 사실은 진작 그러셨어야 되는데 지금도 늦지 않은 거죠. 브랜드에 대한 연구를 하고 하는 건 되게 바람직한 거고. 근데 이제 애플스럽다라는 얘기는 뭐 이전부터 있었던 이야기고 그런 건 브랜드에 대한 최고의 존칭이죠. 그 브랜드가 어떤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람들이 애플스럽다, 누구스럽다라고 말하면 하나의 그 문장은 하나의 기준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브랜드는 기준점을 설정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누구스럽다라고 말하는 건 되게 좋은 의미이죠. 그래서 현대카드스럽다라는 건 책에도 나오지만 삼성카드스럽다는 없잖아요. 두 번 강조하셨어요. 삼성.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오염을 가라앉히시고. 쉽게 말씀드리는 건데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들은 기업들이 대한민국에서도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이게 문제가 있죠. 우리나라 이제 재벌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CEO들이 한 2, 3년마다 잘리고 마케팅 본부장이 갈리고 이러다 보니까 장기적 플랜을 못 세우고 실적 우선으로 일을 하게 되지만 적어도 기업의 오너가 자기 브랜드에 대한 철학과 비전이 분명하다면 우리 브랜드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사명감이 분명하다면 CEO가 100번 갈리더라도 그것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한국은 그렇지는 않은 거죠. 책임을 면하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기고 아직 그런 단어를 듣기가 어려운데 조만간에 뭐 저는 많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요. 삼성도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유럽에서 이 샘숭자 들으면 되게 영하고 다이나믹하고 이렇게 소비자들이 이해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고리타분한 오래된 회사이죠. 재벌 기업이고. 근데
변화가 있겠죠. 그러려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죠. 제품만 좋은 건 만든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더 많.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누구스럽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으면 제일 좋죠. 그럼 현재 뭐뭐스럽다라고 만들고 싶은 회사가 있나요? 생각 개인적으로. 중에 개인적으로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만들어보고 네. 싶다. 굉장히 삼성스럽다. 네, 여기 두세 번 화면을 보시고 얘기하셨는데 네. 삼성이실 것 같은데. 삼성은 아니실 것 아니요. 같아요. 삼성도 하고 싶기는 하고 한데 저랑 잘 안 맞는 것 네, 같고요. 잘 삼성하고 안 잘 안 맞는 것 같고요. 혹시나 아니요, 뭐. 금지한 거 있으신가요? 그냥 기업들 제가 운이 또 이제 다시 일을 해서 운이 좋으면 몇몇 업종에서 도전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건 뭐냐면 금융업이 아닌 업종. 음. 예를 들어서 식금료, 식품업종. 우리나라 식품업종은 되게 브랜드 가치가 없는 편이에요. 그렇죠? 주로 아직 그 가치가 예, 아직 근데 발달하지 않은 한번 쪽에 도전해보고 관심이 싶은 게 식품업종이에요. 음. 그러니까 외국은 식품업종의 브랜드 가치가 되게 큰 편이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는 식품업이 되게 낮은 차원의 산업으로 되어 있고 이러는데 우리나라에도 오래된 식품 회사들이 많이 있고 또 좋은 물건들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한번 기회가 된다면 식품업종에서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네. 완전 기대되네요. 네. 네. 지금 일단 시간이 계속 신호가 오고 있는데 아 그래요? 네, 벌써? 마케팅에 관한 일반적인 생각들에 대해서도 이제 트윗 멘션을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궁금한 게 이 지금 6가지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처음에 새로운 기준 만든 6가지 기준 하셨고 여러 사례를 봤는데 이게 지금 기업에 대한 그 브랜드 마케팅이잖아요. 이게 개인 마케팅, 퍼스널 마케팅이라고 하나요? 그런 데도 적용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개인 마케팅은 네. 좀 옳지 않은 표현 같고요. 네. 개인 브랜딩이 맞겠죠. 여러분 아, 개인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자기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도 브랜딩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저를 보시고 가셔서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 또는 뭐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재수없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야,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길래 저런 소리 함부로 해. 뭐 이럴 수도 있고 같이 오신 분인데 같이 온 그렇게 후배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같이 온 후배인데 네. 방송을 보시는 얼굴까지. 분들은 상황을 모르실 텐데 함께 온 그 동료분께서 계속 네, 태클을 얼굴 저- 빨갛게 저- 하시면서 네. 던지셨어요. 저 친구는 안에 돌 넣으신 것 같은데. 아 근데 여러분도 그 브랜딩이라는 게 뭘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기업이 브랜딩을 하는 게 있어서 자기 원칙과 철학을 갖는 것처럼 개인도 브랜딩을 한다라는 것은 자기 원칙과 철학을 분명히 한다라는 의미로 개인 브랜딩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설, 퍼붓고 정말 저 못된 사람이었었어요. 과거형이시. 그게 브랜딩이셨나요? 아 그러니까 정말 그게 브랜딩인 줄 알았어요. 저는 정말 이렇게 살아야겠다. 아. 저 회의 시간에 누가 회의하는데 쓸데없는 소리 하면 그만. 어. 너의 쓸데없는 시간 얘기를 들으려고 내가 이 자리에 있지 않아. 아. 그만해라고 옛날에 그랬었어요. 10년. 드라마의 한 장면인데요. 정말 재수없기로 왕재수였었어요. 정말. 직원 200명인데 안티가 150명 막 이랬었어요. 몇 명 뜨끔하실 수도 있겠네요. 근데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네. 그 나이를 먹어서가 아니라 정말 옳은 게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죠. 자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고 네. 그때는 생각해보면 제 철학과 미션이 없었던 거예요. 음. 일만 우선적으로 성공하겠다라는 그런 얄팍한 마음이 많았던 거고 네. 적어도 지금은 그렇진 않아요. 일만 뭐 이렇게 한다. 근데 그런 계기가 있으세요? 그렇게 생각이 바뀌게 된 계기?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계기가 있는데 아파 보거나 아. 예. 그럼 나이 되게 들어서 큰- 생각이 바뀌신 건데? 예. 저도 그래서 병원에 한 열흘쯤 입원해 계시면 되게 좋은 인생의 전환점이 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태어나셔도 이 일을 하실 아니요, 건가요? 절대 안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태어나시면 어떤 일 하고 싶으신데요? 그냥 다시 태어나면 태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태어나게 되면 아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하셔서. 예. 다시 태어나면 서로 태어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뭐 다시 태어나면 뭐 애널리스트도 해보고 싶고 네. 광고는 절대 안 할 거고요. 그리고 방송국 PD도 해보고 싶고 네. 북포럼에 오셔서 이렇게 여기 어, 기반을 PD 좀 하시면 가지시고 네. 진짜 하세요. 예. MC도 보시고. MC요? 네. 방송 예 기회가 되면 방송도 하고 싶죠. 근데 네,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우, 방송에 아니에요. 진출하기가 좀 어렵고 한 10살만 젊었으면 도전해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말하는 것들 이렇게 하는 방송으로 요즘 10년만 젊었으면 종편이나 케이블에 나가서 네. 막 던지는 토크 같은 건 한번 해볼 수 왜요? 있어요. 김구라도 네. 그러니까 그 양반은 이미 이제 몇 년째 했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근데 지금은 이제 나이 먹어서 그런 욕심은 없고요. 예. 근데 저자님의 어떤 개인적인 퍼스널 브랜딩을 위해서 뭐 따로 이렇게 노력하시거나 하시는 것들이 혹시 있으시나요?
이게 아까도 어떤 전환점이 된 다음부터는 제가 그분을 꼭 지지해서가 아니라 한 정치인의 슬로건이었지만 저녁에 있는 삶이라는 거에 되게 공감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 삶이 불과 한 1, 2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저녁에 있는 삶이 없었어요. 매일 밤 12시, 1시까지 일했었고 토요일도 일했었고 일요일도 일했었고 했는데 그게 얼마나 비극적이라는 걸 알게 됐고 그리고 저녁에 있는 삶이 다른 생각과 충전을 계속 만들어내고 또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네. 폭이 더 많아요. 제가 광고를 하는데 사람을 이해한다라고 이해시키는 일을 하는데 사람을 이해하지 않으려고 했던 게 되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이야기로도 광고할 수 있는데 손발이 오그라들어서 못하겠다라고 했던 제가 생각이 짧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도 노력하는 건 최근에 와서는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들, 이야기들 많이 들으려고 하고 평상시에도 이제 좀 없애려고 하는데 정보 강박 같은 것도 되게 많아요. 정보 강박이라면 그러니까 뭐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 36페이지짜리 2개를 봐야 된다. 월말에 잡지 네. 15권은 봐야 된다. 뭐 텔레비전에 유명한 프로그램은 다 봐야 된다. 개콘 뭐, 같은 뭐 이런 것도 봐야 되고. 뭐 다 보죠. 그러니까 뭐 사실 웬만한 오락 프로, 웬만한 드라마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이제 종합 광고 회사는 다음 날 아침에 시청률 데이터를 바로바로 받아볼 수가 있어서 뭐 이제 그런 내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이제 얻는 게 되게 많죠. 그게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서 배울 게 있으니까. 이게 제가 막연히 착한 얘기가 아니라 반면교사도 있고 참면교사도 있고 세상의 모든 것들에서 배울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저녁에 있는 삶을 되게 살고 싶어요. 근데 작가님 좀 안착하신 것 같아요. 책 보면요, 되게 전문 용어나 영어들이 많거든요. 근데 뭐 일반인으로서는 어떤 광고 전문 용어들은 이해가 안 가는데 전혀 풀이가 안 돼 있어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정성을 더 들이면 그런 풀이도 해야 되는데 그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어 단어에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거는 한글 옆에 영어를 쓴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어 단어가 한국에서 와서 다르게 이렇게 오남용되는 케이스들이 있다 하는데 저는 이 단어는 이렇게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한글 단어 옆에 영어를 명기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 책에는 주가 없죠. 네. 전혀 없어요. 각주가 없는 건방진 책이죠. 그래서 근데 되게 쉬운 책입니다. 그냥 여러분 편하게 읽으시면 되고 뭐 이 책이 모든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여러분한테 던지는 질문이에요. 책에도 나와 있지만. 그런데 저자님 마케팅 그리고 브랜드 전문가신데 트위터는 하시는 것 같은데요. 왜 페이스북은 안 하시는 거죠?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티? 아니 두 개 다 벅찼어요. 그래서 그 이유로요? 예, 그리고 네. 그러다 보니까 트위터만 하게 됐었고요. 그리고 트위터는 여전히 장점이 사람들의 생각을 보는 저는 미디어라고 생각해요. 신문이나 잡지 보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들과 아는 사람들과 거기서 대화도 서로 멘션도 주고받지만 여전히 트위터의 매력은 어떤 현상에 대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다는 것들.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화장실에서 아침에 화장실에서 보기 좋잖아요. 아침 화장실에서 일 볼 때 트위터 밤새 나타났던 멘션들 보면 세상에 무슨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구나. 또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구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번 날씨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저는 매거진 또는 뉴스페이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페이스북은 그렇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과 좀 더 해야 되는데 저도 이제 페이스북 곧 하려고 그러는데 네. 이제 아직까지는 트위터 하기도 벅찼어요, 사실은. 저희 북포럼에 오시면 같이 함께 페이스북. 네, 그래서 이번에 보고서 이것 보면서 가입해주시고. 많은 네. 주변 사람들이 페이스북 하고 장점도 많이 하셔서 뭐 해야 된다. 현대의 흐름은 그렇게 파악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브랜드 전문가로서 예전 고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연구를 예. 하시는지. 저는 이제는 더 이상 마케팅 책 저는 안 봅니다. 네. 그렇게 되면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이나 논리나 이런 것들이 한정되어진다는 생각에서 되게 이율배반적이지만 이런 책을 쓰고 그러니까요. 근데 안 봐요. 그러니까요. 저는 오히려 그냥 네. 고전이나 소설이나 이런 데서 얻는 영감이 훨씬 더 많아요. 소설도 읽으세요? 소설도 많이 있죠. 네. 화제가 되는 소설책들은 꼭 사서 봐요. 그리고 뭐 네. 화제가 안 되더라도 어느 좋아하는 작가가 쓴 글이라 그러면 가서 읽어보고 소설 사고 그리고 여전히 책을 저는 온라인 구매를 못 해요. 그래서 가서 보고. 직접 오프라인의 현장에 가서 그러니까 네. 살 책을 스마트폰에 저장해서 가고 현장에서 책을 보고 돌아다니면서 네. 무슨 책이 나왔는지를 보고 물론 이제 온라인에서도 볼 수는 있지만 오프라인에서 보는 매력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책을 사요. 지금도. 공감하는. 예, 그래서 뭐 책
보는 거 되게 좋아해요. 요즘은 더더욱 생각이 많이 바뀌어서 뭐 건축가들이 쓰는 책들, 네. 또 무슨 화가가 쓰는 책들, 뭐 이런 책들 닥치는 대로 봐요. 뭐 맛기행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읽어요. 왜냐하면 세상 모든 게 다 아이디어더라고요. 그걸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저는 이게 반대로 마케팅 책은 더 이상 안 보는 그런. 그러시구나. 네. 자, 이 말에 대해서만 한 번 더 이제 들어보고 싶어요. 제가 이제 올린 글이기도 한데 브랜드에서는 약간의 독선이 있어야죠. 라고 했고요. 마케팅이나 브랜딩에 다수결은 없다. 다소 좀 파격적으로 들리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논의의 과정은 많은 사람들과 논의할 수 있고 생각을 나눠볼 수는 있지만 네. 이게 마케팅과 브랜딩에서는 정답이 없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아, 이 왕도가 네. 없는 게임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마케팅에 대한 생각, 브랜딩에 대한 생각이 뭐냐면 결정과 실행만이 남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일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그 실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가 좋은 마케팅 또는 파워 브랜딩을 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정과 실행이 있을 때 따르는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수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의 뜻에 따라서 결정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기업의 창업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든지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100대 기업이 지금까지 뭐 몇십 년 동안 100대 기업에 바뀐 순위에 새로 낀 기업이 5개가 안 된다고 그러죠. 100대 기업 안에 들어간 회사가 뭐 아시겠지만 몇몇 포털 NHN, 뭐 NC소프트 이런 회사들이 그 안에 들어간 거죠. 100대 기업 안에. 근데 이제 미국만 해도 100대 기업 안에 순위가 다 바뀌었죠. 50년 전에 있던 회사 다 없어지고 거의 다 없어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창업자가 가지고 있는 미션이거든요. 내가 이 회사를 왜 만드는지에 대한 생각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미션에 합당한지, 그러니까 창업자의 생각이 모든 게 옳은 건 아니지만 창업자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은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이렇게 다수결 의견은 논의할 수 있지만 이게 한도 끝도 없는 논의가 될 수 있는 건 아닌 거고 그래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들. 그러니까 광고를 만들 때도 적어도 제 후배도 와 있지만 네. 전략을 논의하고 크리에이티브 제작물을 고를 때 다수결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안티도 많았던 이유가 제 독선이 되게 많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약간 독재 같은. 독재랑은 좀 다르죠. 독재라고 그러면 다릅니까? 왠지 네. 억압적이고 강압적이고 좀 네. 비논리적이고 비윤리적일 것 같은데 독선은 약간 좀 그래도 네. 좀 아, 네. 다르지 않나요? 그래서 카리스마라고 아니고 약간 독재는 아닌 것 같고요. 죄송한데 후배들 입장에 독재라고 볼 수도 있지만 네. 그러니까 뭔가 앞장서서 누군가 결정해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나서서 결정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리더는 나서서 결정하고 네. 결정하는 것에 책임지는 사람이 리더라고 생각해요. 모든 독박은 리더가 쓰는 거예요. 저는 여전히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요. 제가 회사를 창업했다가 회사를 사표를 내고 회사가 이제 없어졌는데 네. 제가 깨달은 건 그거예요. 제가 CEO로서의 능력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 솔직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 되는, 그러니까 이 회사를 더 잘할 수 있는 CEO가 있다라면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나는 CEO가 될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한 거예요. 아무리 뭐 메이저 광고 회사에서 광고본부장을 했네 어떻네 무슨 뭐 성공 사례가 있네 없네 해도 CEO가 해야 되는 것과 본부장으로서 해야 되는 게 분명히 다른 거고 저는 우리나라 사회에서 얘기한다고 그러면 루저죠. 실패한 사람이죠. 창업했다가 문을 닫았으니까. 괜찮아요. 또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 같은 사람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합리화가 아니라. 한국은 이렇게 뭐 했다가 실패하면 그냥 뭐 낙인 찍혀서 그러는데 저 되게 당당해요. 또 뭐 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네. 그런 거죠. 그래서 독선을 믿어요. 저는 지금도. 네. 독선을 믿는다는. 따로. 막 날라와요. 어. 독선을 다 독선적이신 분들. 근데 독선에 꼭 한 가지 전제 조건은 많은 사람들과 충분한 논의는 해야 된다는. 네. 오늘 이렇게 말씀 나눴는데요. 굉장히 좀 제 상식성과는 좀 다른 이야기도 있었고요. 좀 새롭게 알게 된 이야기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Q&A 받겠습니다. 네, 여기 마이크 좀 준비 부탁드립니다. 네. 온라인에서 온 질문 먼저 준비될 동안 먼저 해볼게요. 돈이나 인적 요소가 풍부해서 이제 인재를 광고회사에서 채용할 수 있는 그런 돈 많은 그런 큰 기업이 아니라요. 중소기업 같이 이런 좀 열악한 환경에서 뭐 브랜딩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이럴 때 할 때 어떤 자세로 어떤 전략을 취하는 게 좋을지
예, 아, 이렇게 중소기업. 질문을 주셨어요. 아, 큰 기업이 아니라 네네. 근데 작은 기업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돈을 대기업처럼 써서 자원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여력도 없으시다고 했을 때도 네. 마찬가지로 작은 기업이든 큰 기업이든 여기 혹시 이제 회사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다 그러면 제가 질문하는 게 여러분의 회사는 왜 존재합니까?라고 물어봐요. 아, 네. 근데 그 질문에 네. 답할 수 있는 회사는 Why? 좋은 회사고 그 질문에 대부분 답을 못해요. 우리나라 기업들의 특징이. 근데 제가 물어봐요 가끔. 여러분의 회사는 왜 존재하십니까? 홈페이지에는 좋은 말만 있잖아요. 고객 행복과 무슨 사회에 공헌하는 귀신 친하라 까먹는 소리들만 점쳐되어 있는. 그러니까 그게 한국 기업의 좋은 브랜드가 안 나타나는 이유이기도 해요. 막연히 착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작은 기업이더라도 사실은 뭐 기업의 CEO나 사람들 직원들 간에 생각을 내부에서 먼저 해야 돼요. 모든 건 내부가 하는 거예요. 모든 기업의 브랜드 활동은 외부의 힘을 빌리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왜 존재하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네, 현장에서 네, 그럴까요? 질문 예. 하시죠. 네. 저 사실은 제가 오늘 이 강의가 되게 관심이 좀 깊었고요. 아까 그 퍼플 카드를 꼭 갖고 싶다는 게 저였어요. 예, 그리고 질문도 계속 아까 메모하면서 제가 준비한 질문만 지금 한 10가지 정도가 되는데 그거를 다 물어보진 못하고요. 한 가지만. 딱 네. 한 가지만 네, 저 네. 진짜 여쭤보고 싶어요. 아까 전에 현대카드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사회생활을 좀 하면서 나답지 않은 모습, 이건 좀 나답지 않다. 이런 거를 가끔 요즘 느끼거든요. 근데 이제 저자님께서는 나다운 거, 진짜 이건 너답다 라고 느끼시는 게 있으세요? 그러니까 저기- 이건 나다운 모습인 것 같다. 저한테요? 네. 스스로가. 공받는 모습? 아니요, 저 네. 영업할 것 같아요. 독설이요? 네, 독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사실 저는 나다운 게 저는 그러니까 감정과 이성의 양 극단을 다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리고 힘든 삶을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네. 그게 저다운 거고 저 예전에 같이 일했던 TBW의 박웅현 CD가 저한테도 했던 얘기고 그분도 많이 쓰시는 얘기인데 정말 be yourself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너는 너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무조건 따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잘하는 게 뭔지를 찾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약점 많죠. 저 사실 겁도 무진장 많고 경쟁 PT 100번 하는데 뭔 겁이냐라고 그러겠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매번 갈 때마다 직원들 앞에서 강한 척하지만 심장 벌떡벌떡거리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공포와 두려움으로 현장에 들어가요. 근데 그걸 없애려고 현장에 갈 때 직접 제가 운전하고 차 안에서는 PT 내용 얘기 안 해요. 어제 최근에 본 오락 프로 얘기, 네. 직원의 여자친구 얘기, 남자친구 얘기 하면서 30분 동안 이동하고 속으로 무진 떨리거든요. 안 떨릴 수 있는 사람이면 더 유리하겠지만 전 여전히 떨리고 두려워요. 근데 그런 겁도 많이 있지만 제가 잘하는 게 뭔가 하는 걸 찾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긍정적으로 살려고 노력 많이 해요. 힘든 일이 있어도 웃으려고 하고요. 제 얼굴 보시면 어떤 분들은 저를 처음 보면 되게 뚱한 얼굴이라고 그러고요. 또 한 30... 예? 안뚱하시대요. 그리고- 안뚱하고 귀여우시대요. 그리고 좀 지나면 되게 웃는 얼굴에 되게 말랑말랑한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죠. 그래서 근데 되도록 웃으려고 하죠. 많이 웃어요. 뭐. 그게 저다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세상 많은 일에 호기심 갖는 거. 그건 중요한 정말 말씀이네요. 제가 제일 큰 저다운 것 같아요. 퍼플 던지셨어요. 퍼플. 정말 호기심이 많아서 네. 그냥 막 생각해요 혼자. 이거 왜 이러지? 막 이런 생각하고 뭐 그런 질문들을 스스로 많이 해요 저한테. 제가 뭐 어느 인터뷰에서 얘기했지만 막 뜬금없는 질문들 해요. 우리나라 여자들이 왜 미니스커트를 많이 입을까? 뭐 네. 답 모르죠. 그러니까 보여주고 싶은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근데 여기서 토론이 아니 보여주고 싶은 건데 그만큼 다리가 예뻐졌을 테다. 근데 왜 예뻐졌을까? 좌식 생활을 안 하고 입식 생활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뭐 얼굴은 아니어도 몸매는 좋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사실은 정답은 없네요. 정답은 없는 건데 제 나름대로 그냥 묻고 그래서 답해요. 질문을. 그냥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답은 제가 어떻게 알아요? 다리 미니스커트 많이 입는 이유가. 불황이면 스커트 길이가 짧아진다라고 말하는데 네. 저 그거 아무리 읽어봐도 잘 이해 못하겠던데요. 그러니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와가 그냥 제 스스로 질문하고 호기심 많은 거죠. 네.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네. 오늘 보면 제 패션이 지금 그 신발, 그다음에 양말, 그다음에 진 같은 이제
그다음 바지, 그다음에 자켓, 예. 그다음에 안에 있는 것도 안에 있는 그 티, 그 이런 것이 뭔가 지금 고민하고 이렇게 입고 오신 건지 아니면은 그냥 막 입고 오신 건지. 예. 그다음에 PT 경쟁 PT 할 때도 이런 거 어떤 그 자기 비주얼에 대해서 뭔가 생각하시는 게 있는 건지. 예. 의도가 있는 건지, 의도가 있는 오늘 그 패션인지 아니요. 아무 오늘, 생각 없는 패션인지. 예. 오늘 의도는 특별한 의도는 없고요. 여름인데 자켓은 걸쳐야겠다는 생각만 했고요. 이게 뭐 자켓이 정말 정식 자켓은 아니에요. 이게 약간 이렇게 면티 같은 디자인만 자켓으로 돼 있어서 더위를 참을 수 있는 옷이고, 그리고 그냥 평상시 입고 다니는 스타일이고요. 그리고 광고회사는 노동 시간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옷을 회사에 싸둬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PT 하러 갈 때 갈아입고 하러 가고, 이제 경쟁 PT 할 때는 정장을 입죠. 정장 수트를 입고 정말 예쁜 구두를 신고 좋은 셔츠를 입고 해요. 한때 제가 좀 나쁜 버릇이 모든 경쟁 PT를 갈 때마다 새로운 넥타이를 산 적이 있었어요. 전날 꼭 사요. PT 전날. 징크스처럼. 네, 징크스처럼. 그럼 전날 넥타이를 사서, 근데 대부분 제가 일할 때 일하는 위치가 백화점이랑 가까웠었거든요. 그래서 전날 잠깐 가서 넥타이를 사가지고 와요. 그래서 책상에 놓고 다음날 PT 뭐 밤새고 뭐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씻고 오면 옷을 양복을 셔츠를 들고 오잖아요. 그럼 회사에서 갈아입고 그 새 타이를 맸었어요. 약간 주문처럼. 근데 맨날 되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돈 많이 썼죠, 새 타이를. 남은 건 넥타이뿐. 근데 넥타이 다 직원 여기 후배도 와 있지만 그 많은 넥타이 대부분 후배들 줬어요. 그러니까 할 때마다 사니까 넥타이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후배들 2,000원, 3,000원씩 받고 팔았었어요. 근데 왜? 그냥 준 게 아니라 예, 그냥 주면 좀 나쁘다. 그럴 것 같아서 2,000원, 3,000원씩 받은 이유는 네. 담배 한 값은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그랬었고, 네. 후배들 많이 받았죠, 넥타이. 네. 이 다음 질문자분 대기 해주시고요. 온라인상에서 A라는 직업에 대해서 궁금해들 하시는데, A가 나이가 들어서도 혹시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A의 가장 중요한 자질? 뭐 이런 가능성? 어떤 걸 보고 가능성을 측정하는지 궁금합니다. A가 나이 들어서 할 수 있다 없다는 모든 기업에서 직장 생활을 오래 할 수 있다 없다고 똑같은 질문인 것 같고요. 살아남는 사람은 오래 하는 거고 아니면 그만두는 거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네. 그리고 근데 그건 있죠. 광고계가 되게 조로하는 현상은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빨리 은퇴들을 많이 해요. 근데 사실 그러니까 요즘은 광고 회사의 어떤 많은 사람들의 지원이 여전히 경쟁력이 높지만 옛날보다 좀 많이 약해진 게 있어요. 이 잡이 그렇게 영속적이고 지속 가능성이 많은 직업이 아니다 보니까 또 요즘 젊은 친구들이 고생하는 거 싫어해서 일 잘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더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요. A로서 필요한 자질은 뭐 아주 뻔한 얘기 같지만 정말 양날의 무기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양날의 이성과 무기. 감성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가장 논리적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분석을 해야 되는 머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또 크리에이티브물에 대해서 논리로만 광고물을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논리가 점핑되고 유추돼서 그 안에서 크리에이티브가 만들어지는 건데, 그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되니까 뭐 책 많이 저는 세상에 책처럼 좋은 선생님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책이 정말 좋은. 여기도 북포럼 왔지만 네. 우리가 여행을 다니고 많은 걸 경험할 수 없다라고 그러면 사실 책에서 주는 교훈들은 어마어마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책에 빠지지만 않는다고 하면 책처럼 좋은 게 있을까 생각해. 만화책도 좋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예. 네, 그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현대카드 사용하다가 그 시티 브레이크 그 좋아하는 밴드 와가지고 가서 상당히 슈퍼 감명 깊게, 콘서트. 예, 상당히 감명 깊게 보고 그때부터 팬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다양성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데, 그 현대카드스럽다는 그 메시지가 뭔지, 어떤 메시지가 있어가지고 다양하게 제시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현대카드에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제가 현대카드에게 던지는 질문도 똑같아요. 현대카드스럽다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스테이트먼트가, 그러니까 명료한 센텐스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그리고 영역에 한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현대카드스럽다라는 걸로 정의를 내려요. 그러니까 그들의 행동들, 그들이 금융상품을 만들던 아니면 여러 가지 브랜드 활동을 하는 것들이 본인들이 한계를 정하려고 하지 않고 도전하고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번에 시티 브레이크 하신 분들 저도 이틀 내내 갔었지만 사실은
락 페스티벌의 묘미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술도 먹고 잠도 자고 뭐 2박 3일 동안 3박 4일 동안 이런 좀비들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락페의 매력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락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도 보여주는 거잖아요. 11시면 집에 가야 되고 1박 2일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뭐 30분 단위로 쓰레기를 치우는 안전요원들이 줄 맞춰서 치워가지고 종합운동장 내에 쓰레기가 없다.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락페가 왜 술과 담배로 다 운동장이 돼 있어야만 락 스피릿이라고 말하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에 대한 도전이 현대카드스러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 분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네. 저쪽에. 예, 작가님 말씀 되게 잘 들었고요. 좀 본질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좀 요즘에 마케팅에 관심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저자님이 생각하시는 마케팅이 무엇인지와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고전적 의미에서 우리가 교과서에서 예전에 배웠던 뭐 코틀러가 얘기했던 마케팅이 무엇인가, 뭐 마케팅이 뭐 포피를 중심으로 해서 생산부터 기획까지 판매를 쫙 블라블라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게 예전적 의미, 고전적 의미이죠. 근데 21세기에 들어서서 마케팅이라는 용어보다 브랜딩, 브랜드 매니지먼트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고전적 의미의 마케팅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이제 브랜드에 대한 생각들, 기업이 어차피 브랜드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 거라면 브랜드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브랜드는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하는 것이고, 그 질문이 나중에 사회 공공선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믿음을 더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어찌되었든 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브랜딩이나 마케팅에 제일 중요한 건 결정과 실행입니다. 실패하더라도 해보고 나서 또 다른 거 할 수 있는 거지.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 컨설팅 펌에 작게는 몇 억, 많게는 몇십억씩 주고 이제 컨설팅 받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 그거 실행하는 기업들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돈 주고 나서 대부분 하는 게 CEO들의 생각을 확인받고 싶어 하는데 그 돈을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폄하하자면 컨설팅 업계를. 그러다 보니까 컨설팅 업계는 오너나 CEO의 생각에 매치시키는 전략과 이런 것들을 많이 해주죠. 왜냐하면 그들이 원하는 게 그런 거니까. 근데 정말 그런 것보다는 실패하더라도 자꾸 해봐야죠. 여러분 다이슨 청소기 아시잖아요. 그 양반 5,000번 실패하고 만든 청소기가 그 청소기예요. 봉투 없는 청소기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사회에서 실패를 용인 안 하는 사회라서 그러는데 마케팅이나 브랜딩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해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과 실행이라는 거예요. 저는 실행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리스펙트하지 않습니다. 네. 일단 해봐야 된다. 예. 실패하더라도 그렇게 해요. 저 실패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얻는 거 되게 많아요. 부끄럽지만 얻는 거 되게 많아요. 네. 공이 다 떨어졌어요. 네. 다시 던져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브랜드 전문가인데 브랜드 전문가는 마케팅 전문가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좀 다를 수는 있죠. 마케팅의 영역이 브랜드보다 훨씬 큰 부분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또 요즘 반대로는 브랜드가 마케팅의 본질보다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마케팅에는 세일즈의 영역이라든지 이런 다른 오퍼레이션의 영역이 더 커서 제가 거기까지 다 커버하는 능력이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런 능력도 없고요. 자, 오늘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다 왔는데요. 차주 방송 안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책 보이시나요?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이고요. 저자가 외국인이에요.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시. 네. 실제로 오시는데요. 네, 기대해 주십시오. 영어로 네, 영어로. 네. 얼굴 빨개지셨어. 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안 오실라. 한국말 이만열 잘하신다고 기자님.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궁금하시면 보러 오세요. 네.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멘트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저자님이 이 말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브랜드는 기업에 있어 스스로에게 Y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 그리고 그것을 고객과 공유하는 과정이다. 고객은 Y를 구매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브랜드에 대해서 Y와 연결지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315회 아이들 촬영하십시오. 아 진짜 너무 떨어지시는데요?
제가 센스가 떨어졌습니다. 잠시 멈추는. 네, 다. 그 말 안 네. 했는데. 네, 저자님이 하신 이런 경우는 또 말씀이라도. 처음이네요. 이게 사진 찍는다고 방송을 멈추는 경우는. 네. 자, 이제 됐나요? 네. 이상으로 이제 오늘 315회 리즌 김성철 저자님 모시고 여기 두 분의 MC 모시고 말씀 나눴는데요. 마지막으로 할 말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두서없는 얘기하는데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시는지 제가 잘 알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세상은 둘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도전하는 사람과 도전하지 않는 사람. 근데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을 믿지 않는 사람 두 가지 있다고 그러죠. 사랑이 별거 없다는 사람과 사랑은 되게 가치 있다고 믿는 사람. 그러니까 저는 남자한테 가슴이 떨리는데요. 그게 죄송한데 저는 여자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랑 같은 것 같아요. 사랑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도전의 가치가 있다고 믿는 사람 같아요. 여러분 뭐 작은 도전이든 큰 도전이든 간에 기존의 관습에 한 번씩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